제가 의사진행 예, 발언 예.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도 바로 이 버스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료 의원인 존경하는 최현혜 의원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다선 의원님이신 우리 이종걸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근거 없는 논란을 일으킨다, 억측이다, 음해성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게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 국정감사가 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짚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그 기본적인 국정감사의 본질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 그 본인의 질의를 하면 되지 다른 의원의 질의를 폄훼하는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부적절한 걸로 정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 제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요거 질의하고선 예,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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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질의하죠. 네. 배영 의원님. 예. 정보진흥원장에게 질의합니다. 예. 원장은 지금 버스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던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좋겠네요. 그러면 뭐 어떤 거라도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각종 의혹이 왜 제기되는가, 이게 억측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지적이다라는 걸 제가 한 가지씩 지적을 해볼게요. 저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가 곳곳에 마술을 뻗쳤지만 특히 이게 조국 일가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가 이 좌파 기생충들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고, 이 기생충들이 여기서 붙어서 빨아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여기 보세요. 조국 펀드인 코링크피가 13억 8천 투자해가지고 웰스 CNT의 지분을 인수하고 지분 투자했던 그 웰스 CNT가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PNP 플러스에다가 25억을 투자하기로 확약을 해요. 지금이라도 PNP 플러스가 이 사업에서 내지는 지하철 관련해서 재판에 이기면은 웰스 CNT는 25억을 투자해야 되는 책임 있는 확약을 하게 되고, 이 PNP 플러스에는 여권의 전직 보좌관, 여권 의원의 전직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해요. 그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수주를 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첫 번째로 의심스러운 거고, 두 번째 정보진흥원과 관련해서 우리 문 원장 취임하고 한 달 뒤부터, 그 전에 공고는 나갔는지 모르지만 한 달 바로 뒤부터 이 버스 와이파이 사업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진행된 거 말고도 이 취임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된지에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자,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 수 있을까요? 됐어요. 사실관계 틀린 거 있어요?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입찰 진행된 거 맞잖아요. 다음 달부터 4월 달에 취임하고 5월 달부터 입찰 진행된 거 틀려요? 자, 네. 질의하는 거 들으세요. 자, 그 다음 그 점수 비교 한번 띄워보세요. 자, 아까 이런 얘기예요. 기술 평가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가격 평가 때문에 결국 최종에서 조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기술 평가 그러니까 가격을 워낙 낮게 써내서 메가크래프트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이 변명이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격 평가에서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2.8점 정도 차이가 나. 근데 이 어쨌거나 이 가격 평가 2.8점 차이를 가지고 종합 평점에서는 불과 0.64점 차이 나는데,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술평가에서 큰 차이가 안 나게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 이 작전의 핵심은 바로 이 기술평가에 있었다. 기술평가에서 불과 2.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누가 봐도 KT라는 하는 업체하고 메가크래프트라는 이걸 거저먹으려고 달려들었던 저 회사하고 그래서 9번이나 나중에 기술 협상 과정에서 9번이나 물먹는 메가크래프트가 기술평가에서 2.3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에 정보화진흥원의 역할과 어떤 장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을 내가 지금 지적을 하겠다. 거기에도 답변 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적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적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예. 자, 지금 계속 얘기가 조달청에서 평가했습니다. 조달청에서 평가했습니다 하는데 이 조달청의 기술평가의 평가 기준을 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들어서 줬어요. 그 평가 기준을 지금 정보화진흥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달청의 평가 기준을 참고해서 이 버스 와이파이 사업의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해서 정보화진흥원에서 정했음 이렇게 했어요. 이 정한 시점이 언제냐? 이 정한 시점이 바로 문문장 오고 나서 다음 달이에요. 이 평가 기준을 정해서 조달청에다 통보한 게 바로 4월달 취임하고 그 다음 달에 입찰 공고하고 이 평가 기준 만들어서 조달청에다가 이 평가 기준대로 평가해 달라라고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이거대로 평가한 거예요. 조달청의 평가위원들이 부패하고 로비 받았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보화진흥원의 평가 기준 때문에 그런 엉터리 평가가 나왔던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 이 기술 평가를 함에 있어서 왜 정량 평가를 6%만 했는가 20%까지 정량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 평가를 6%로 줄이고 정성 평가를 92%까지 8% 정성 평가를 92%까지 확대한 정량 평가를 8%로 줄이고 이 그 정성 평가를 92%로 확대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량 평가를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기술 평가에서 KT보다 메가크래프트가 더 높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차마 그 참 거기까지는 차마 못한 거고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KT의 그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거를 가격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는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지금 답변을 한다면 이거부터요. 평가 기준 본인이 취임하고 만들어서 조달청에 5월 달에 전달한 거 맞는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얘기해요. 저 장황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왜 정량 평가를 8%로 줄여가지고 그동안의 사업 실적, 그 다음에 뭐 신뢰도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이 부분을 왜 의도적으로 20%까지 할 수 있는 거를 8%로 확 줄이고 정성평가를 92%로 늘려가지고 메가크래프트가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KT에 거의 버금가는 2.3점밖에 차이 안 나는 이런 평가를 받게 한 그 배경과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예, 의원님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저희가 그러니까 배점 등등의 평가 기준을 저희가 작성해서 조달청한테 초안을 준 것은 맞고요. 그건 모든 사업에서 동일합니다. 사업의 조달을 의뢰하는 수요 기관이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주관하는 조달청은 수요 기관한테 평가 기준의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조달청에서 다 했습니다. 조달청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이 평가 작업을 다 주관하는 거죠. 평가위원 선정하고 평가 작업을 주관하고 해서 최종 선정하는 것은 조달청의 일이고요. 평가 기준을 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들어주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업이 다 동일합니다. 조달청의 입찰을 의뢰하는 모든 사업에서 아니,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정보화진흥원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냐 말이에요. 지금 정당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준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왜 정량 평가 기준을 8점밖에 안 했냐? 그 정량 평가는 일정한 조건만 되면 다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 수행 실적 등등. 만약에 20점으로 했으면
두 제안 업체 다 20점 만점을 다 받았을 겁니다. 드래프트는 사업 실적도 아무것도 없고 신뢰도도 아무것도 없고 시장에서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20점 만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메가크래프트 자체가 이걸 응찰해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자기들만으로는 기준에 부족하니까 컨소시엄을 짰습니다. 이 사업 실적이 있는 좀 큰 중견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컨소시엄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의 사업 실적을 다 총괄 계산해 보니까 이 3년 예상 기준보다 더 초과해서 만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건 정량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아니 이건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저희는 피소 대상 기관이 됩니다. 20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20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걸 왜 8점으로 굳이 낮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20점으로 했으면 두 제안 업체 다 20점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 기준을 만든 거 네. 만들어서 전달한 거다 부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시는 그렇습니다만 그 중요 입찰의 기준은 사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사전 규격에 이미 다 확정됐고요. 3월 20 며칠 날 이미 공개가 됐는데 그때 공개되려면 작성한 건 문헌정 팀 이거 아니에요. 입찰에 들어간 건 그렇고 5월달에 진행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평가 기준 만들어서 전달한 것도 5월달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부분의 입찰 자격 등등의 중요한 골자는 제 취임 전에 다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기술 평가 점수가 왜 2.3점밖에 안 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평가 자체는 조달청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제가 뒤늦게 다 알아보니까 기술 점수에서 2.3점 차이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랍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 2점 차이라서 작은 차이로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응찰 과정에서 다 준비를 해와서 하기 때문에 2.3점의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고요. 이 정도의 차이다. 가격 점수로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의 점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질은. 그러니까 가격에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시 바로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수사받을 과거도 돼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정걸 의원님.